1764년 오스트리아의 군사 지도 제작자인 요제프 폰 라일리는 유라시아의 세밀하고 정교한 지도를 발표했습니다. 그 지도에는 도시, 강, 산맥, 그리고 카스피해에서 태평양까지 뻗어 있는 그랜드 타르타리아라는 이름의 광활한 영토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립된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2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파리, 런던, 모스크바의 지도들과 초기 미국의 지도책들까지 모두 동일하고 신비로운 초강대국인 타르타리아를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1800년대 중반까지 그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학술 텍스트에서 제거되었습니다. 백과사전에서 지워졌습니다. 역사서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마치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전체 지정학적 실체의 실종은 보통 눈에 띄지 않게 넘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르타리아는 조용히 공허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오늘날에는 단편들만이 남아 있습니다. 잊힌 지도책의 페이지들 사이에 바랜 채로, 오래된 석조 구조물에 새겨진 채로, 제국 도서관에 봉신된 보관소 깊숙이 숨겨진 채로, 어떤 주류 역사학자도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떤 대학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훨씬 더 불안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타르타리아가 존재했느냐가 아니라 왜 그렇게 완전히 지워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토록 거대한 제국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타르타리아만이 유일한 사례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때 유라시아의 거의 전역에 걸쳐 있었던 문명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지도에 등장했던 이름, 그리고 역사에서 의도적으로 제거된 이름 말입니다. 톱 1, 이진 제국 타르타리아의 영토로 추정되는 곳은 거대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그리고 중국의 일부를 가로질러 거의 4,000마일에 달했습니다. 1700년대의 일부 지도에서는 심지어 이곳을 독립 타르타리아라고 표기하기도 했으며, 이는 이곳이 단순히 한 지역이 아니라 러시아 제국의 통제와는 별개인 주권 실체였음을 시사합니다. 여러 도시가 타르타리아의 수도로 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들은 알려진 어떤 슬라브어, 투르크어 또는 중국어의 언어적 계보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기존의 어떤 문화와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낯설게 들립니다. 마치 완전히 다른 무언가에 속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건축물이 있습니다.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거대한 구조물들, 석조홀, 별 모양의 요새, 그리고 양파 모양의 돔타워들, 이 지역들의 공식적인 발전 연대기와 일치하지 않는 기술로 지어졌습니다. 이 건물들 중 다수는 진보된 석공수를 보여줍니다. 완벽한 대칭, 그리고 천체와의 정밀한 정렬.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구조물들이 오늘날 이 땅을 점유하고 있는 국가들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지만 그것들은 잃어버린 문명의 잔해라고 주장합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음향, 공명, 그리고 기하학을 이해했던 문명 말입니다. 하지만 가장 불안한 부분은 타르타리아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이 사라진 방식입니다. 19세기 중반 러시아 제국이 중앙아시아로 확장함에 따라 타르타리아라는 이름이 지도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860년대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출간된 교과서에는 그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1875년 영국 왕립지리학회는 타르타리아를 공식적으로 신화적인 명칭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전 문서들에서 일관되게 등장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말입니다. 지도는 재인쇄되었습니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혹은 조용히 제거되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한때 타르타리아를 인접 국가로 기재했던 학교용 지도책에서 갑자기 그 용어가 지워졌습니다. 타르타리아 도시들의 사진 기록은 재분류되었습니다. 석조 기념물들은 후대 제국의 것으로 재배정되었습니다. 건축 기록도 없이, 설계도도 없이, 설명도 없이 17세기와 18세기의 건축도면 전체 보관소는 봉인된 금고에 갇혔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부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억압입니다. 만약 타르타리아가 지도 제작상의 오류 이상의 것으로 존재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한때 유라시아의 많은 부분을 지배했던 고도로 조직된 문명을 대변할 것입니다. 이웃 국가들과 대등하거나 심지어 능가했을 수도 있는 기술적, 문화적 정교함을 갖춘 문명 말입니다. And if that civilization was erased this completely, 그렇다면 질문은 더 이상 역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 세계의 기억에서 제국을 삭제할 권력을 가졌는가? 그리고 왜 그랬는가? 톱2 푸셰노의 침몰한 유적 제국 전체가 지도와 기억에서 지워질 수 있다면 문명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매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2001년 중국 윈난성의 푸셰노 바닥을 조사하던 중국 수중 탐사연구소의 잠수부 팀은 설명이 불가능한 발견을 했습니다. 100피트 이상의 깊이에서 민물 퇴적층 아래에서 그들은 거대한 석조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격자 형태로 배열된 계단들, 플랫폼들, 수백 피트에 걸쳐 뻗어 있는 벽들. 이것은 자연적인 형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 물에 잠겨 있었고 역사에 결코 기록되지 않은 도시 말입니다. 1.2제곱마일 이상을 덮고 있는 이 유적은 의도적인 설계의 분명한 징후를 보여주었습니다. 중앙에는 평평한 꼭대기와 대칭적으로 경사진 측면을 가진 약 40피트 높이의 구조물이 서 있었는데 이는 계단식 피라미드와 닮았습니다. 사용된 돌들은 거대했습니다. 일부는 길이가 15피트에 달했습니다. 무게는 수톤이 나갔습니다. 정밀하게 함께 배치된 눈에 보이는 모르타르도 없이 잠수부들은 특정 석판에서 복잡한 조각들을 보고했습니다. 중국 고고학에서 한 번도 목록화된 적 없는 상징들. 일부는 천체와 일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것들은 순수하게 장식적인 것처럼 보였는데 문화적 또는 의식적인 목적을 암시했습니다. 유적의 연대 측정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은 돌에 직접 적용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퇴적물 분석에 따르면 이 도시는 1800년 이상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알려진 어떤 진보된 도시 개발보다 훨씬 이전의 일입니다. 건축 양식은 어떤 중국 왕조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 나라와도 닮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무엇과도 닮지 않았습니다. 이는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그것을 지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에 대한 기록이 없을까요? 처음에 이 발견은 관영 매체를 통해 조심스러운 흥분과 함께 보도되었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아틀란티스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 보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유적지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었습니다. 외국 연구자들은 출입을 거부당했습니다. 윈난성 텔레비전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는 그 지역 너머로 방송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요청했을 때 연구소는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유적지를 방문했던 연구자들은 다른 곳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유적이 1000년 이상 되었을 수 있다는,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오래되었다는 내용을 담은 한 사설 학술 논문은 공개 접근에서 조용히 제거되었습니다. 조각들에 대한 상세한 이미지는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유적의 존재는 부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성격은 단순히 미정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푸시앤홀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을 둘러싼 침묵입니다. 신화도 없습니다. 전설도 없습니다. 그 위치에 도시가 있었다고 묘사하는 역사적 기록도 없습니다. 한 나라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호숫가 메트로폴리스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 정도 규모의 문명의 흔적도 없습니다. 마치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혹은 결코 기억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위성 스캔은 물 아래에서 희미한 기하학적 무늬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발굴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적지는 손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탐사되지 않은 채로. 만약 푸시앤홀 아래의 구조물들이 정말로 잃어버린 문명에 속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역사의 한 장 전체가 물에 잠긴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의도적으로 묻힌 것일 수도 있습니다. 톱스람, 난마돌에 숨겨진 도시, 어떤 문명들이 물 아래 묻혔다면 다른 문명들은 물 위에 직접 세워졌습니다. 1928년 프랑스의 민족학자 폴 함부르흐는 바다에서 솟아오른 고대 도시에 대한 보고를 듣고 미크로네시아의 외딴 섬 폼페이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논리를 거부했습니다. 동남쪽 해안에서 떨어진 얕은 바다 위에 거대한 석조 구조물 네트워크가 서 있었습니다. 운하의 미로, 인공섬들, 거대한 벽들, 이것이 난마돌이었습니다. 바다 위에 지어진 도시, 약 1.5제곱마일에 걸쳐 뻗어있는 이 단지는 9시시 뒤개의 인공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좁은 수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비범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배치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도시 전체가 주상절리, 현무암 기둥으로 건설되었습니다. 2억 5천만 파운드 이상의 돌이 사용되었습니다. 일부 블록은 무게가 10톤이 넘습니다. 각 블록은 정밀하게 절단되고 쌓여 25피트 이상의 벽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도 섬에는 이 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채석장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공급원은 25마일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울창한 정글과 화산 지형을 가로질러서 말입니다. 도로도 없습니다. 도구도 없습니다. 돌들이 어떻게 운반되었는지 설명하는 기록도 없습니다. 현지 전설은 날아다니는 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멀리 있는 통치자들의 지시에 따라 알려지지 않은 힘에 의해 제자리로 들어 올려진 블록들 말입니다. 주류 고고학은 이를 일축합니다. 하지만 대안적인 설명도 내놓지 못합니다. 심지어 현대의 엔지니어들도 산호초 위에 이와 같은 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일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오늘날의 기술로도 말입니다. 건설자들 또한 수수께끼입니다. 구전 전통에 따르면 이 도시는 샤우델르르 왕조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12세기경 갑자기 나타났다가 16세기경 마찬가지로 갑자기 사라진 통치 집단 말입니다. 그들은 문자 언어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도구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유해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도시만을 남겼습니다. 남마돌의 일부는 이제 해수면 상승으로 물에 잠겨 있습니다. 이 더 깊은 부분들은 아직 탐사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강한 조수와 현지의 금기 사항들이 지속적인 발굴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유적을 연구하려는 시도들은 반복되는 장애물에 직면했습니다. 장비 고장, 갑작스러운 폭풍, 연구자들 사이에 설명되지 않는 질병, 현지인들은 일몰 후에 도시 근처에 머물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그곳이 저주받았다고 말합니다. 남마돌이라는 이름조차 사이 공간을 의미합니다. 무언가 그 사이에 있음을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완전한 육지도 아니고 완전한 물도 아닌, 하지만 무언가 다른 것 말입니다. 1970년대 일본과 미국 팀 간의 합동 연구 노력은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허가증은 설명 없이 취소되었습니다. 유네스코가 이곳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원은 공식적으로 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위성 스캔은 수면 아래로 확장되는 구조물들을 드러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이 한때 존재했던 것의 파편일 뿐임을 나타냅니다. 만약 남마돌이 진정으로 잃어버린 문명을 대표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초기 인류의 능력에 대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모든 것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거리를 가로질러 거대한 돌을 운반하고 바다 위에 도시 전체를 건설할 수 있었던 문화 말입니다. 그러고는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기록도 없이, 설명도 없이. 이는 여전히 답이 나오지 않은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그들이 이와 같은 것을 지을 수 있었다면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다른 무엇을 그들은 더 지었을까요? 톱스톰, 우바르에 잃어버린 왕국 바다 위에 도시를 짓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면, 다른 도시들은 물에 의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지만 지구 그 자체에 의해 삼켜졌습니다. 1992년 지표2과 레이더를 장착한 나사 위성이 오만 루브 알할리 사막의 모래 아래에서 특이한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희미한 선형 형성물들, 거의 보이지 않지만 하지만 명백하게 구조화된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고대 무역로와 닮았습니다. 한 지점에서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형태였습니다. 오랫동안 전설적인 도시 우바르라고 믿어졌던 장소였습니다. 몇 달 만에 고고학자 니콜라스 클레프가 이끄는 발굴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밝혀낸 것은 신화와 역사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지 베두인 부족들은 오랫동안 이람이라 불리는 곳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기둥의 도시 말입니다. 꾸란에 언급된 강력한 문명, 파괴되었다고 전해지는, 매몰된, 잊힌, 모래 아래에서 팀은 붕괴된 벽, 고대 우물 시스템, 그리고 우뚝 솟은 석회암 기둥들을 발견했습니다. 각 기둥은 30피트 이상 솟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이슬람 이전의 아라비아보다 앞선 도자기 파편, 향로, 그리고 비문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였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는 우바르가 기원전 2800년에서 서기 300년 사이에 존재했음을 시사합니다. 전성기의 이곳은 향신료 무역로의 주요 거점이었습니다. 한때 금보다 더 귀했던 물질인 유향의 무역을 통제했습니다. 그분은 이 지역에서 보기 드문 규모의 건설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재앙적으로 말입니다.
도시 전체가 그 기초 아래에 있는 거대한 싱크홀 속으로 붕괴된 것으로 보입니다. Likely caused by the overuse of underground water sources. 하지만 붕괴의 구조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도시 아래의 공동은 무작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칭적이었습니다. 분할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건축적인 형태였습니다. 숨겨진 방처럼 말입니다. 혹은 설계된 무언가처럼 말이죠. 발견은 처음에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언론은 이를 사막의 아틀란티스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관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유적지는 빠르게 제한되었습니다. 외국 연구자들은 접근을 거부당했습니다. 위성 데이터를 얻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나사의 발견 내용은 재분류되었습니다. 보고서들은 편집되었습니다. 삭제되었습니다. 니콜라스 클레프, 본인은 나중에 연구를 계속하려는 자신의 시도가 반복적으로 가로막혔다고 밝혔습니다. 종종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말입니다. 유물들은 반환되었습니다. 전시회들은 취소되었습니다. 유적지는 울타리가 쳐졌고 위험구역이라는 라벨이 붙었습니다. 이야기는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남아있습니다. 잃어버린 왕국, 진보된 인프라를 갖춘 기념비적인 건축물, 그리고 무시하는 것이 불가능했어야 할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거의 지워졌습니다. 만약 우바르가 묘사된 대로 정말로 존재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불안한 무언가를 증명합니다. 강력한 문명이 일어설 수 있고, 무역을 지배하고, 지역 전체를 형성하고, 그러고는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구 표면에서뿐만 아니라 그 뒤에 온 사람들의 인식에서도 말이죠. 매몰된 채로. 단순히 모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지만 침묵에 의해서 말입니다. 타부와 드와르카의 수중 도시 어떤 도시들이 땅에 삼켜졌다면 다른 도시들은 바다에 의해 가져가졌습니다. 2001년 인도 국립해양기술연구소는 인도 서부 해안의 캄바트만에서 소나 매핑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120피트 물 아래에서 감지한 것은 무시하기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대칭적인 석조 구조물, 격자 같은 거리 패턴, 기하학적 기초, 도시의 명백한 레이아웃이었습니다. 잠수부들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은 조각된 석조블록, 화석화된 나무, 그리고 도자기 조각들을 회수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비범한 무언가를 가리켰습니다. 주신 크리슈나의 전설적인 수도인 드와르카의 고대 묘사와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도시였습니다. 수세기 동안 드와르카는 신화로 여겨져 왔습니다. 마하바라타에 묘사된 상징적인 도시, 금과 수정으로 지어졌다고 전해지는, 그리고 크리슈나의 죽음 이후 바다에 의해 파괴되었다고 전해지는 도시 말입니다. 하지만 소나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구조물이었습니다. 회수된 재료들의 연대 분석은 충격적인 결과를 냈습니다. 7,500년에서 9,000년 사이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도시 문화인 하라파 문명보다 훨씬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정확하다면 드와르카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유적지는 진보된 도시 계획의 분명한 징후를 보여줍니다. 직선 도로들, 직각 회전들, 긴 방어벽들, 그리고 대형 계단식 저수지로 보이는 것. 일부 유물은 초기 형태의 문자와 닮은 표시를 보여줍니다. 어쩌면 인더스 문명 문자 체계보다 앞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거 구조물로 보이는 곳 근처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유해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것이 퇴적층 아래에 묻혀 있습니다. 보존된 채로, 숨겨진 채로. 발견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반응은 미미했습니다. 언론 보도는 짧았습니다. 대규모 발굴은 뒤따르지 않았습니다. 외국 연구에 참여는 제지당했습니다. 유적지는 단지 지질학적으로 흥미로운 곳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 아니라 말이죠. 발견 내용을 고대 텍스트와 연결하려 했던 독립 연구자들은 강한 유사점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작업은 주변부로 밀려났습니다. 최초 잠수 당시의 사진과 비디오는 완전히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나중에 그 함의에 대해 침묵을 지키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드와르카가 실제한다면, 그렇다면 인류 문명의 연대기는 틀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간이 아니라 하지만 근본적으로 말입니다. 알려진 문명들보다 수천 년 전에 지어진 이 규모의 도시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존재합니다. 이는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얼마나 많은 다른 도시가 바다 아래에 누워 있을까요? 단순히 시간에 의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드러낼 수 있는 내용 때문에 탐사되지 않은 채로 남겨진 것일까요? 톱6 göbekli tepe의 건설자들, 전체 도시들이 기록된 역사보다 수천 년 전에 존재했다면, 그렇다면 göbekli tepe는 전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994년 터키 동남부의 한 쿠르드족 양치기가 땅 위로 튀어나온 이상한 돌을 발견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그 아래에서 밝혀낸 것은 우리가 문명의 기원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만 톤의 퇴적물 아래에 묻혀 있었던 것은 거대한 메갈리스 거석 단지였습니다. göbekli tepe, 200개 이상의 돌기둥으로 구성된 유적지, 일부는 높이가 18피트가 넘습니다. 무게는 최대 20톤에 달합니다. 완벽하게 원형을 이루며 배열된 각 기둥은 놀라운 정밀도로 조각되었습니다. 동물들, 상징들, 추상적인 형태들, 거친 표시가 아닙니다. 훨씬 후대의 문명들과 견줄 만한 상세하고 의도적인 조각들입니다. And that is where the problem begins.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은 이 유적지의 시기를 기원전 9BR 600년경으로 둡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거의 7천여 년이나 오래된 것입니다. 농업의 발명보다도 오래되었습니다. 주류 역사에 따르면 당시의 인간은 유목 생활을 하는 수렵 채집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구 정착지가 없었습니다. 복잡한 도구도 없었습니다. 대규모 조직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것을 건설할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göbekli tepe는 존재합니다. 유적지에는 일상생활의 흔적이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요리구역도 없습니다. 도구도 없습니다. 인간의 유해도 없습니다. 오직 구조물들 뿐입니다. 거대하고 정밀하며 목적이 분명한. 일부 연구자들은 이곳이 종교적 중심지였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세워진 최초의 신전 단지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곳이 천체 관측소의 기능을 했다고 제안합니다. 특정 기둥들은 12천여 년 전 하늘에 나타났을 별자리들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가장 불안한 세부 사항은 그 연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유적지 전체가 의도적으로 매몰되었습니다. 한 층씩 잔해들로 채워졌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영원히 숨기고 싶어 했던 것처럼 봉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침식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적인 붕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이었습니다. göbekli tepe를 지은 누구든 그것을 지우기로 선택했습니다. 발굴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유적지의 10% 미만이 드러났습니다. 넓은 지역들이 손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더 깊은 구역으로의 접근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성 스캔은 근처에 더 많은 구조물이 묻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어쩌면 훨씬 더 큰 네트워크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탐사는 느리게 진행되었습니다. 통제된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거의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göbekli tepe는 단순히 역사의 새로운 장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연대기 전체를 깨뜨립니다. 그것은 진보된 지식, 건축, 상징주의, 조직, 이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전에 존재했음을 시사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무언가가 상실된 것입니다. 무언가 매몰된 것입니다. 시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지만 의도에 의해서 말입니다. 톱7 바알베크의 거석들. göbekli tepe가 고대 문명들이 우리가 믿었던 것보다 훨씬 일찍 건설했음을 증명한다면, 그렇다면 바알베크는 훨씬 더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복제할 수 없는 무언가를 그들은 어떻게 지었을까요? 현대 레바논의 베카 계곡에는 바알베크 신전 단지가 서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로마 양식처럼 보입니다. 기둥들, 안뜰들, 고전 건축. 하지만 그 구조물들 아래에는 훨씬 더 오래된 무언가가 놓여 있습니다. 설명하기 훨씬 더 어려운 무언가가 말이죠. 거대한 석조 블록들이 플랫폼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무게가 200톤이 넘습니다. 특히 하나는 임신한 여인의 돌, 길이가 70피트가 넘고 무게가 약 또 650톤에 달합니다. To put that into perspective, 그것은 완전히 적재된 항공기 여러 대보다도 무겁습니다. 조각되었습니다. 운반되었습니다. 정밀하게 배치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고대 문명도 이를 수행할 기술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설명은 로마인들이 서기 1세기에 이 구조물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의 기록에는 이 정도 규모의 돌을 운반하거나 배치했다는 묘사가 없습니다.
공항 노트도 없습니다. 물류 계정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그 돌들이 이미 그곳에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지질학적 분석은 그 돌들이 근처에서 채굴되었음을 확인해 줍니다. 하지만 현대 기계 없이 울퉁불퉁한 지형을 가로질러 그것들을 옮기는 것은 한 번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일부 이론은 롤러나 썰매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계산에 따르면 마찰만으로도 그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다른 아이디어들은 알려지지 않은 기술, 음향이나 진동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것들은 일축당합니다. 하지만 더 나은 설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건축의 불일치입니다. 거대한 기초석들은 로마 건축과 닮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극도로 정밀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일부는 그 위에 지어진 구조물들보다 오래된 침식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는 두 가지 별개의 건설 단계를 시사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더 오래된 문명이 기초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인들이 그 위에 건설했습니다. In other words, 로마인들은 바알베크를 짓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물려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플랫폼 아래를 탐사하려는 시도들은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발굴 허가는 취소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제지당했습니다. 가장 깊은 구역들은 봉인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공식적인 설명은 불안정성을 이유로 듭니다. 하지만 어떤 독립적인 지질학적 데이터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 근처에서 훨씬 더 큰 석조 블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전에 발견된 그 어떤 것보다 더 큽니다. 여전히 부분적으로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완전히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더 깊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단순히 그것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뿐만 아니라 왜 아무도 그것을 완전히 조사하도록 허용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구조물은 엄청난 자원을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 수년간의 노력, 그런데도 건설자들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없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텍스트도 없습니다. 신화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바알베크의 기초가 로마의 것이 아니었다면 그렇다면 누가 그것을 지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종류의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지식 말입니다. 토팔, 데린쿠유의 지하 도시들, 만약 어떤 문명들이 지상에서 우리의 이해를 거부하는 구조물들을 지었다면 다른 문명들은 아무도 보지 못할 곳에 짓기로 선택했습니다. 터키 중부 카파도키아 평원 아래에는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복잡한 지하 시스템 중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데린쿠유. 1963년 한 집주인이 지하실 벽을 허물다가 땅속 깊은 곳으로 이어지는 숨겨진 통로를 발견하면서 우연히 드러났습니다. 뒤따라 나온 것은 터널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였습니다. 지표면 아래로 200피트 이상 뻗어 있는 데린쿠유는 지하로 최소 18개 층을 내려갑니다. 2만 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주거구역, 저장실, 포도주, 압착기, 우물, 환기구, 그리고 가축구역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임시 대피소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작동하는 지하 문명이었습니다. 엔지니어링은 정밀합니다. 통기구는 여러 층을 수직으로 가로지르며 지속적인 산소 흐름을 제공합니다. 수백 파운드 무게의 원형 석조문들은 굴려서 제자리에 놓아 구역 전체를 봉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복도는 의도적으로 좁아져 들어오는 누구든 한 줄로 이동하게 만듭니다. 방어를 위해 설계된 것들입니다. 생존을 위해 설계된 것들입니다. 하지만 무엇에 맞서기 위해서였을까요? 주류 설명은 이 도시들이 침략군으로부터 숨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규모 말입니다. 데린쿠유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지역에는 최소 46개의 알려진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다수가 수마일에 걸쳐 뻗어 있는 터널을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아직 탐사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를 건설하는 데에도 엄청난 조정, 계획, 그리고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그것들을 지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비문도 없습니다. 기원 날짜도 없습니다. 건설한 문화도 없습니다. 일부 구역은 기원전 1200년경 히타이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Others may be older, far older. What makes 데린쿠유 more unsettling is not just its size. 하지만 그것의 의도입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잠시 대피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장기 거주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전체 공동체가 생활하고 잠자고 생존했습니다. 지하에서 말이죠.
지상으로부터 봉인된 채로 마치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든 그 땅 내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지만 위에서 온 것처럼 말입니다. 탐사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도시의 일부분만이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더 깊은 층들은 폐쇄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안전 문제를 이유로 들면서 말이죠. 하지만 전체 구조 지도는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발견되지 않은 방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알려진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방들 말입니다. 어쩌면 여러 지하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If true, then Darinkuyu is not just a city. It is part of something much larger. 시스템입니다.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구축된 네트워크입니다. 사라지는 것, 역사로부터가 아니라 하지만 세상의 표면 그 자체로부터 말입니다. 톱9 올맥 문명의 실종, 어떤 문명들이 땅 아래에 숨기로 선택했다면 다른 문명들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그냥 사라졌습니다. 마야와 아즈텍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에 또 다른 문명이 있었습니다. 올맥. 종종 메소아메리카의 어머니 문화로 불립니다. 그들은 기원전 1200년에서 400년 사이 현재 멕시코의 걸프 연안을 따라 번영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의식센터를 지었습니다. 초기 형태의 문자를 발전시켰습니다. 이 지역 최초의 복잡한 달력 중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설명될 수 없는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거대 두상들, 현무암으로 조각된 17개의 거대한 석조 조각상들, 일부는 높이가 10피트가 넘습니다. 무게는 최대 40톤에 달합니다. 각각은 뚜렷한 인간의 얼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특징들과 함께 독특한 표정들, 독특한 정체성들, 그것들은 상징적이지 않습니다. 초상화입니다. 하지만 수수께끼는 단순히 그 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있습니다. 이 머리들을 조각하는 데 사용된 돌은 60마일 이상 떨어진 채석장에서 왔습니다. 강을 건너고 울창한 정글을 통과해서 말이죠. 그런 무게를 운반할 수 있는 알려진 도구도 없이 말입니다. 바퀴도 없습니다. 짐을 끄는 동물도 없습니다. 서면 지침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해냈습니다. 올맥은 분명 진보되어 있었습니다. 조직적이었습니다. 대규모 엔지니어링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는 기원전 400년경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점진적으로가 아닙니다. 정복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붕괴를 통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단순히 멈췄습니다. 그들의 주요 도시인 산로렌조와 라벤타는 버려졌습니다. 기념물들은 매몰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말이죠. 일부는 심지어 훼손되었습니다. 돌에 새겨진 얼굴들이 파괴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들을 지우고 싶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전쟁의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집단 무덤도 없습니다. 질병의 징후도 없습니다. 완전한 실종을 설명할 만큼 큰 환경적 재앙도 없습니다. And perhaps most unsettling, no clear continuation. Later civilizations inherited elements of Olmec culture. 예술과 종교, 상징주의. 하지만 사람들 그 자체는 사라졌습니다. 고고학 연구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주요 지역에서의 발굴이 제한되었습니다. 많은 유물이 보관소에 남아 있습니다. 연구되지 않은 채로 혹은 기밀로 분류된 채로. 일부 연구자들은 내부 붕괴를 제안합니다. 다른 이들은 이주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갑작스러움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혹은 그들 자신의 유산을 의도적으로 파괴한 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만약 올맥이 메소아메리카 문명의 토대였다면 그렇다면 왜 그들은 스스로를 지웠을까요? 왜 자신들의 기념물을 묻었을까요? 왜 그들이 지은 모든 것을 버렸을까요? 그리고 왜 기록이 없을까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기록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잃어버린 문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종입니다. 완전하고 침묵 속에 이루어진 하지만 설명되지 않는 실종 말입니다. 톱10 아누나키 도시들의 미스터리 전체 문명들이 설명 없이 사라질 수 있다면 다른 문명들은 애초에 진정으로 우리에게 속했던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메소포타미아에서 작업하던 고고학자들은 우르, 우루크, 에리두 같은 고대 도시 아래에 묻혀있던 수천 개의 점토판을 발견했습니다. 이 점토판들은 쇠기 문자로 쓰여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문자 체계 중 하나입니다. 그것들이 번역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아누나키라고 불리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로 묘사되었습니다. 이 텍스트들에 따르면 아누나키는 상징적인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통치자였습니다. 건설자였습니다. 스승이었습니다. 인류 문명의 첫 도시들을 세운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가져왔습니다. 농업, 법률, 천문학. 그들은 사회를 조직했습니다. 왕권을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뒤따른 모든 것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일부 점토파는 천체에 대한 진보된 이해를 묘사합니다. 행성 운동에 대한 정밀한 지식, 심지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먼 행성들에 대한 언급까지 있습니다. 다른 기록들, 예를 들어 수메르 왕 명부와 같은 것들은 인간의 수명과 일치하지 않는 연대기를 제시합니다. 수만 년 동안 통치한 왕들, 생물학적 가능성을 넘어서는 재위 기간들, 주류 해석은 이것들을 상징적이거나 신화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여러 점토판에 걸친 일관성은 공유된 출처를 시사합니다. 구조화된 서사입니다. 무작위적인 전설이 아닙니다. 이 기록들과 관련된 도시들, 우르, 우르크, 에리두는 실제합니다. 그곳들은 발굴되었습니다. 연구되었습니다.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넓은 부분들이 여전히 탐사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현대의 이라크에서는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주요 고고학 유적지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 바그다드의 국립박물관은 약탈당했습니다. 수천 점의 유물이 도난당했습니다. 쐐기 문자, 점토판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일부는 나중에 회수되었습니다. 다수는 회수되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기록은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약탈 전에 특정 번역본에 접근할 수 있었던 학자들은 불일치를 지적했습니다. 누락된 구절들, 수정된 해석들, 나중에 출판된 결과물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섹션들 말입니다. 주요 지역에서의 발굴은 느려지거나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허가증은 얻기 어렵습니다. 데이터는 제한됩니다. 그리고 특정 유적지들은 출입 금지 구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아누나키는 고대 신화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그들과 연결된 도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물리적입니다. 측정 가능합니다. 그것들은 존재합니다. 이는 마지막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 최초의 문명들이 자신들의 기원을 하늘에서 온 존재들의 덕으로 돌린다면, 그렇다면 그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Was it imagination, symbolism, 아니면 기억이었을까요? 우리의 역사 이해에 더 이상 들어맞지 않는 무언가에 대한 기억 말입니다. Because if even a fraction of these accounts are accurate, 그렇다면 문명의 시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인류 사회의 진정한 기원은 다시 쓰였을지도 모릅니다. 대륙을 가로질러, 연대기를 가로질러, 그리고 완전히 다른 문화들을 가로질러서 동일한 패턴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기억되었어야 할 문명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연구되었어야 할 도시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명확한 기원을 가져야 할 구조물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에서 지워진 제국 타르타리아부터 바다 아래 숨겨진 도시들까지, 생존을 위해 구축된 지하 세계들부터 흔적도 없이 사라진 문화들까지, 이 각 사례는 우연 이상의 더 깊은 무언가를 가리킵니다. 실종의 패턴입니다. 자연적이지 않은, 우연이 아닌, 하지만 체계적인 것입니다. Because what makes these civilizations so difficult to accept is not just their existence. 하지만 그것들이 암시하는 바 때문입니다. 역사가 직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지식이 상실되었거나 혹은 제거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 That entire chapters of human development may have been rewritten. 혹은 완전히 지워졌을 수도 있다는 것 말입니다. In every case, the response is the same. 제한된 접근, 제약된 연구, 불완전한 기록, 침묵. Not because there is nothing to find. 하지만 찾을 것이 너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Because if even one of the civilizations is fully understood, it could change everything we believe about the past. 진보에 대해,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 and perhaps even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까지 말입니다. The real question is no longer whether these civilizations existed. The evidence suggests they did. 진짜 질문은 얼마나 더 많은 문명이 저 밖에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여전히 매몰된 채로, 여전히 숨겨진 채로, 그리고 여전히 기다리며 발견되기를 말입니다.